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토지 수용에 대해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가, 물론 이제 소유자의 전략도 필요가 하겠죠. 그래서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이 좀 일반적인 양도랑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수용이 어떤 건가 살펴볼 텐데요. 그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그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자 중에는 토지 수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제법 많은데요. 그 1억에 이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좋을 텐데 대부분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서 이를 대비해서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토지 수용 제도가 이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대대적인 이제 엄청 큰 거대한 토지 수용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관련되신 분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런 식의 수용이 발생하면 강제적으로 양도가 일어나고 타인에게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뺏긴다라는 점에서 그 억울하게 세금까지 또 내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세법에서는 거기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 세액을 좀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제도 그 감면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인정 고시가 나오면 이제 수용 사업이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조서 및 물권 조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어떤 것들을 보상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들 보상해 줄 것인가, 물권 작성하고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 열람했는데 이의가 있다, 뭔가 나의 이제 지작물 물건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 같은 것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시행자와 그 다음에 대책위 관련된 업체들 이쪽에서 이제 감정평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실질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보상액이 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상액을 각각 개별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죠. 그러면 토지 보상자는 이 보상액을 이제 받아본 후에 내가 이 금액으로 이제 협의를 하자라고 하고 협의 성립이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협의 보상에 대한 절차가 종결이 되죠. 이 시점에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손실보상 협의에 대해서 이 계약 체결을 하는데 협의를 하지 않겠다. 나는 이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보상금액을 더 높여달라. 아니면 잔여지를 더 내 거에 남은 땅을 수용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불만이 있으면 소송까지 나아가는 절차가 쭉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써봤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수용자가 취해야 된 전략은 어떻게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 보상금을 우선 높이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강제성을 띠게끔 무조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내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적용을 받도록 이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증액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높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최초 보상액 산정 시의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그 보상금 증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쪽 관련된 이제 전문 직종으로는 이제 감정평가사분들이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분들에게 이런 업무 의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보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조세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보상금 증액 절차가 수용 재결로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의 재결하고 그 다음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서 2차 그리고 3차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보상금이 증액이 될 텐데, 가장 핵심은 수용 재결이세요. 세법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수용 재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법상 그 양도의 세금을 내는 그 양도 기준일이 딱 설정이 됩니다. 이때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아니면 그 보상금을 전액 받잖아요. 잔금 청산을 받고,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용 개시일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세요. 수용 개시일.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개시일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서 이 시점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어떤 조세 전략을 짤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세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최초 보상금 수령 받고 나서 대부분의 이 기간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 내가 이때 협의를 안 하고 수용 재결로 가겠다라고 할 때 이 기간이 대부분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의 사이가 걸리기 때문에 해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해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는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발생하는 나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수용 보상지구에 세 필지가 있다라고 하면 한 필지는 먼저 보상을 받고 두 필지는 수용 재결을 가서 보상금 증액을 노리고 세 필지를 한 번에 양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진세율의 절세를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감면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겠죠. 나머지 두 필지가 있는데 본인이 다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1년에 자경감면 한도는 1억 원이고 5년 동안의 자경감면 한도는 2억 원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의 자경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질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억을 받아서 총 5년간의 2억 원의 그 감면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보상금 증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본 다음에 조세로 먼저 한 필지를 적용받아서 감면이나 누진세율을 피하는 절세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게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부동산이 같은 해에 어떤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 차손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손이 있는 거를 차익이 나는 이 부동산을 팔 때 합쳐서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누진 합산할 때 그때 양도 차익을 활용해서 세금을 낮추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토지 수용을 할 때는 미리 본인의 이제 다각화된 그 수용 보상금에 따른 전략, 그 다음에 몇 필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이 수용 보상을 먼저 받을지 아니면 추후에 받을지에 대한 플래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주 본인의 이제 보상금을 많이 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절대 보상금이 고정된 그 금액이 아니고 세금도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자산 관리를 한번 맡겨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